여러분, 소금은 많이 먹으면 무조건 나쁘다, 건강을 해친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금은 줄여야 하고 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랍니다. 만약 소금을 전혀 먹지 않는다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뇌와 신경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우나나 여름철 운동 중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트륨을 보충하지 못하면 어지럽고 힘이 풀리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소금의 진짜 효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소금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군인들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셀러리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생존에 필수적이고 귀한 자원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천일염은 단순히 음식 간을 맞추는 재료가 아니라 김치나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소금 없이는 우리의 전통 음식도 존재할 수 없었던 셈이지요. 현대 과학 역시 소금을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라고 강조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는 나트륨이 뇌와 심장,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걸까요? 첫째, 소금은 체액 균형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 따르면 나트륨이 부족할 경우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는데 이때 가장 흔한 증상이 어지럼증, 피로, 두통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하지요.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사우나에서 땀을 쫙 뺀 후 또 운동 후에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지 않으면 탈수가 쉽게 생깁니다. 따라서 물만 마시는 것보다 소금이 살짝 들어간 물을 마시는 것이 회복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소금은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다리를 걷고 심장이 뛰는 것까지 모두 근육과 신경이 협력해서 움직이는 결과인데요. 이 과정에서 나트륨이 꼭 필요합니다. 워싱턴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은 신경세포 사이 전기 신호 전달의 핵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나트륨이 있어야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고 신경 전달 속도도 떨어지는데 이때 적절한 소금 섭취는 근육과 신경의 원활한 작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소금을 너무 지나치게 줄이시면 다리에 힘이 없거나 쉽게 쥐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소금은 소화 기능을 돕습니다.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강한 산, 바로 위산이 분비되는데요. 이 위산은 염소 이온으로 만들어집니다. 염소 이온은 소금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위산이 부족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일 뮌헨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염분 섭취는 위산 분비를 도와 단백질 소화율을 15% 이상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소금은 소화 기능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소금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보고서에서는 나트륨이 인슐린의 작용을 보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소금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저염식은 오히려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소금은 혈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이 혈압을 높인다고 알고 계시지만 지나친 저염식 역시 혈압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소금을 지나치게 줄였을 때 노인성 저혈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저혈압은 어지럼증, 피로 심한 경우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히 어르신들에게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소금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소금이 피부와 점막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세균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소금은 우리 몸의 방어막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상처가 나면 소금물로 씻거나 목이 아플 때 소금물로 가글을 하던 전통 지혜가 사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소금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칼슘과 균형을 이루며 뼈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지나친 저염식이 오히려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한 그룹이 뼈 밀도가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소금은 무조건 뼈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섭취가 오히려 뼈 건강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음식과의 궁합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소금이 젖산균을 키워 면역력을 높여주고 된장 역시 소금 덕분에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져 장 건강에 좋습니다.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요오드 같은 미네랄과 소금이 만나 갑상선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아 소금과 함께 먹으면 여름철 갈증 해소와 전해질 보충에 탁월하고 계란도 소금과 만나 단백질 소화가 잘 되며 맛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소금과 만나면 해로운 음식도 있습니다.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이미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탄산음료는 당분과 소금이 함께 작용해 혈압과 혈당 모두에 나쁜 영향을 주고 튀김류는 기름과 소금이 만나 혈관 건강을 크게 위협합니다. 패스트푸드는 염분, 포화지방, 칼로리가 한꺼번에 몰려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인스턴트 수프 역시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생활 건강 팁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타서 마시면 밤사이 부족했던 전해질이 보충되고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소량의 염분이 들어간 물이 아침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금의 양입니다. 컵 한 잔 물에 소금 한 꼬집, 혀의 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야 합니다. 너무 짜게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소금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환자는 과잉 섭취를 피해야 하지만 너무 줄여도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당뇨 환자는 혈당과 염분 균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금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습기를 싫어하는 소금은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하고 요리할 때는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마지막에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가글을 하면 구강 내 세균을 줄이고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치과 연구에서도 소금물 가글이 잇몸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금의 숨겨진 효능과 올바른 활용법, 그리고 아침 공복 소금물 습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알맞게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소금과 현명하게 친구가 되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저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